시청은 누구 거예요? 시민권이죠. 그쵸? 근데 그렇다고 시민이 시청 안에 마음대로 들어가 마음대로 하나요? 안 돼요, 여러분. 그 나름대로 관공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진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우리는 필요한 걸 외에는 꼼짝달싹 못한 거야, 아무리 그 공간은. 그게 이제 일종의 뭐냐면, 그건 이제 예를 들면 행정주권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가.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나름대로 주어지는 그런 주권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주권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거. 예를 들면, 영장 없이는 나를 구속할 수 없다. 그거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5,300만에 동일하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이해 가시죠? 그러려면 나를 구금하려면 영장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이제 체포해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이제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무엇과 관계 있는 거야? 개인 주권, 개인 인권.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거야. 그렇지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개인 주권이 있고 영역 주권이 있고 국가 주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가 충돌할 때도 있지만 나름대로 인정된 영역이란 거. 자, 제가 하나 이야기할까요? 노조가 뭐 하기 위해서 있죠? 노조가 응? 노조의 노조원의 권익이죠. 근데 노조가 이게 노조원의 권익인데 왜 시청 앞에서 데모예요? 예를 들면 회사 안에서 노조 사무실에서 하지. 그래 놓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대학 안에서 기독교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해. 자기들 마음대로. 그럼 뭐를 이야기하느냐?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대응을 안 하니까 표현하자면 권리를 주장 안 하면 다 뺏겨요. 아니 기독교 대학 안에서 어떻게 불교 강사를 뽑냐고 불교 행사를 하고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건 좋지만 공개적으로 그걸 하냐고. 예를 들면 불교 예를 들면 대학 안 해가지고 기독교가 만약에 판 벌려놓고 뭐를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럼 기독교 대학을 세워야지. 불교라고 하는 영역의 주권을 인정해줘야 되거든. 가끔가다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예요? 불당에 가가지고 뭐예요? 땅받기 한다고 그런 짓 한다든지 아니면 뭐야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십자가 그려놓는다든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종교 주권을 완전히 훼손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중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종교 영역 안에도 국가가 침입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이 민주화 시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권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학교 앞에 있는 그 당구사, 그 학교 보면 그걸 어떤 사람들 가서 톱으로 이게 빈 사람이 있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육권이라는 교육의 주권이야. 그럼 만약에 이게 당구상을 하려면 학부모 예를 들면 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교육상 당군이 실존 인물도 아닌데 아이들에게 과학시대 이러냐 그래가지고 학부모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저거 제거합시다. 예를 들면 그 학부 운영위원회에서 그래갖고 제거를 해야 되지. 어느 날 밤에 가가 톡 가지고 가서 당군이 이렇게 머리 싹 빼고 자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대. 우상숭배한 걸 제거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뭐냐 우상 제거했다고 교회 십자가 와서 톱으로 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고 그거를.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기독교 제국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예를 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영역주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그러면 왜 이제 당군상을 이제 톱으로 비웠겠어요? 그런 사람의 사고는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 시대. 그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한마디로 여호와 신앙으로 장악된 시대. 그런 시대야. 우상 그냥 목 댕강댕강 부르고 전부 갈아가지고 저 시냇가에 버리고 그게 종교 계획이었어 그때는. 그건 정치와 종교, 경제, 군사 모든 게 일치된 사회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카톨릭처럼 정치와 종교 일치 사회도 아니고 정치와 종교 분리 사회에 사는 거예요. 더더욱 이제 다원화 시대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종교 문제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국가 주권, 그 다음에 영역 주권, 그 다음에 개인적인 주권, 이 세 가지 문제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행동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직업가진 목사님들이 이제 직업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크리스찬으로 활동할 때 저는 그래요. 노조로 등록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노조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기독교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노조 활동, 권익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함양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야만 합법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그러면 그냥 종교 모임으로서 신뢰 모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혜롭게 그런 앞으로 직업교회, 또는 직장교회, 직장 목회를 할 때는 그 직장이라고 하는 경제 주권을 인정한 선에서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건 무시하고 기존에 있는 예배당에 사는 것처럼 활동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그것은 그 교육 공간에서 교육 주권, 경제 주권, 이해 가시죠? 어떤 관공서 같은 게 행정 주권, 그걸 인정하는 사회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거를 무시하면서 여러분 포기 활동 하나 한다, 또는 선교 활동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망령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약에서 말한 이스라엘 신정체제도 아니고 그 뒤에 있었던 카톨릭에서 말하는 정교 일치체제도 아니에요. 지금은 정교 분리사회 또는 다원화 시대니까 영역주권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이건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왜 그러면 제2 정치 계획이냐? 그냥 정치 계획이면 정치 계획이지 왜 정치 계획이냐? 자, 보십시오. 처음에 이게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국가 안에서, 서방 국가예요, 서구 국가예요. 서구 국가 안에서 그 전에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누구였어요? 황제.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가톨릭, 이제 개신교죠, 나중에. 여기가 뭐냐? 기업. 부르주아 인세. 그래서 서구 사회는 뭐냐? 황제 그러면 이건 정치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업, 경제로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종교로 갈 수 있는 이 세 그룹이 나눠서 힘을 같이 합쳐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치도 무슨 정치요? 국민정치. 종교도 국민종교, 경제도 국민경제예요. 국가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뭐로 발달되냐? 정치에서 이거 황제가 했던 정치를 우리로 말하면 행정부가 된 거예요. 이 종교가 했던 것이 발달돼서 뭐예요? 이게 사법부가 돼요. 이 경제가 했던 그 시민들, 돈 많은 사람들이 진출해서 만든 것이 입법부 국회의원들이에요. 오늘날처럼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상권 분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 행정, 정확히 말하면 행정이죠, 여기서는. 행정과 이런 그 경제 활동, 종교 활동의 대표자들이 상권 분립해서 여기 왔는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서구 시민사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시민사회. 시민국가에서. 그런데 오늘날은 무슨 사회죠? 글로벌 사회죠? 글로벌 시대. 한마디로 제일 큰 단위는 뭐예요? 정치요, 경제요, 종교요? 에? 경제가 이렇게 크잖아. 안 그래? 세계적인 재벌들. 그 다음에 큰 것이 뭐예요? 국가, 정치. 힘이 제일 좋은 게 종교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예를 들면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돈으로 누구를 매수해요? 국회의원들. 매수를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전부 해서 300명이거든요. 300명한테 1억씩 주면 얼마야? 300억, 10억씩 주면 3천억. 예를 들면 100억씩 주면 3조죠? 근데 얘들이 돈이 엄청 많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매수하면 정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돈 가지고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뭐 하게 해요?
선거 자금을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고 예를 들면 사람들을 전부 조작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뽑은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뭐 하겠어요? 예, 재벌들이 세계적인 재벌이 돈 벌도록 법을 만들어요. 뭐 이게 광산 개발권, 예를 들면 무슨 의약권, 예를 들면 그 개발권, 무슨 이렇게 예를 들면 교통 개발권, 고속도로 건설권,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적인 재벌들이 들어와서 정치를 난동을 부려버리면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야. 지금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지 아시죠? 네, 미국. 미국같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느 경제, 이 경제를 누가 되냐? 지금 빅리치, 그 대표적인 소로스, 세계적인 펀드메이저, 그 다음에 빅테크, 여러분이 아는 구글,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그 다음에 빅미디어, CNN,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ABC,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세력들이 결국은 미국의 누구? 정치. 그 중에 민주당. 또 누구도? 공화당 지도부. 여기 지도부. 애들을 완전히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번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때요? 기독교 두 개로 쪼개졌어. 이쪽은 뭐야? 인본주의, 동성애를 인권하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쪼그라드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고사돼 가는 거예요. 그래 부정선거를 획쳐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항한 사람이 트럼프야.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같이 하는 한마디로 바지 대통령이 바이든이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뭐가 위협받는 거예요? 자유, 민주, 공화국. 자유,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자본, 선거, 공화국. 자본에 의해서 선거가 조작된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어요. 미국이 이번에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가지고 주지사, 그 다음에 주 국무장관들을 전부 이렇게 조작해서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불법이 가능한 그런 개표기를 만들고 그걸 통과시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가짜 이게 투표용지 가져와서 했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도 어때요? 누가? 빅미디어, 빅테크 이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세계 모든 언론을 같이 장악해서 다 덮어버린 거야. 거기 이제 트럼프하고 군부하고 공화당이 있어 하급 그 당원들하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자들하고 애국 시민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요. 왜? 미국 군부를 잡아서. 정치의 마지막 힘은 군부였어요. 군부가 어디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근데 미국은 위기 때마다 군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소외해요. 미국은 아주 독특해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싹쓸이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통적인 자유민주공화국을 다시금 이제 수립해야만 뭐가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 제2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어요. 곧 뭐요? 무슨 주권? 국가주권, 영역주권, 뭐요? 개인주권. 특별히 여기서 국가주권보다 어느 영역이 강화된다? 영역주권이 강화되고 개인주권이 강화돼야만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주권만 강화되고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전체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어때요? 여러분 보면 알겠죠? 입법부 정하고 행정부 정하고 사법부 정하다가 그게 실패해가지고 안 되니까 공수처 만들고 공수처 만들어갖고 안 되니까 어때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또 법 만들려고 그래요. 벼락 맞아서 망할 겁니다. 예. 국민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나부터가 싸울 테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2종교개혁이 성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제2정치개혁이 이루어져가지고 뭐더고 글로벌 사회에서 이 세계적인 경제가 아니라 영향력을 뭐예요? 정치와 경제와 종교 영향력을 반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계적인 뭐예요? 자본주의자들이 국내 예를 들면 정치라든지 국내 종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야 돼요. 그런 새로운 의미의 정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는 가서 선거 하나만 똑같고 나는 의견 내나마나 똑같은 세상이 왔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한때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어때요? 검색 1위 순위 거기서 이렇게 조작한 거 여러분 아시죠? 조작해 온 거예요. 장난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아예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시드니 파에, 줄리아니, 그 다음에 또요, 니노드,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장군인데? 폴린 장군. 계정을 영구히 삭제를 해버렸어. 왜냐면, 아마도 그 정보 전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망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마디로 세계적인 글로벌 자본가들 또는 빅리치, 빅미디어들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혹독하게 이번에 심판을 해서 아마 재산 몰수 다 당하고 감옥 가고 그럴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가냐? 아까 말한 것처럼 돈으로 정치인을 매수해서 전체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미국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실패하게 되면, 한국에서 실패하게 되면 내가 카톡에 올렸지만 앞으로 전 세계 그런 자유민주 공화국을 세우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교권에도 자유민주 공화국이 세워지고 힌두권에도 세워지고 이슬람권에도 세워지고 동구권에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 공화국이 세워지고 아프리카도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도. 그럼 자유민주 공화국이 왜 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자유민주 공화국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자유민주 공화국이 세워져야지 종교 자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전도를 못해. 왜? 자유민주 공화국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일본 가서 복음을 그래도 마음대로 전해요. 왜? 일본은 자유민주 공화국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뿐이지. 그러나 일본도 신도가 장악해가지고 모든 게 제약을 엄청 받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 공화국을 세워야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최초로 종교 자유를 인정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에? 종교 자유를 명실공히 인정한 최초 나라가 누구냐고? 오늘 공부가 다 잊어버렸구나. 미국이라고 했죠. 미국.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가지고 종교전쟁을 해가지고 영주의 종교 자유를 합득한 나라가 독일이고, 나중에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이제는 모든 교파에, 기독교 교파에게 종교자유를 허락한 것이 베스트팔렌 1648년이고, 개인의 종교자유를 완전하게 인정한 게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그게 나왔다고. 그 이후부터는 개인의 종교자유를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왔다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물어봅시다. 힌두권에 종교자유 있나요? 없어요. 이슬람권에는요? 없어요. 불교권에는? 공산권에는요? 없죠? 없다면 그들도 종교자유를 가져야 돼요. 그 이야기는 종교자유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체제가 돼야 돼요? 자유민주 공화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문화권이 다 붕괴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제 붕괴돼요. 자본주의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자유민주 공화국이 세워지면 그 다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계 선교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 그렇게 끝나야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지금 종말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세워지고 거기에 디지털 문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 온 지구상에 편만해질 때 단 하나의 국가, 단 하나의 정부, 단 하나의 화폐, 단 하나의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단 하나의 불러, 단 하나의 은행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기서 이제 등장해서 종말이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자유민주 공화국을 만들어야 자유민주 연방제를. 그러려면 우리가 어때요? 그 공간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일을 해야 되고, 오케이?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공식적으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죠.
부정선거 해가지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 부정선거를 알고 지금 군부의 호의를 받고 텍사스 국토안전부에 있다가 지금 노키사명 밑인가 거기에 있는 그 핵벙커로 들어갔어요. 핵전쟁이 일어날 때 싸우는 것으로. 거기 가면 1000일 동안 먹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어느 누구도 잡아가지 못할 만큼 지구상에 핵이 다 퍼져가지고 죽어도 거기는 살아남게 구조를 만드는 거기서 지금 지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모든 부정선거에 반역한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마 군사법정이 열리고 그렇게 될 건데 하나님이 미국에서부터 자유민주공화국을 확고하게 다시 세우도록 그래서 그거를 파괴했던 딥스테이트 세력 그러니까 전체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동성애 전체주의 세력, 디지털 전체주의 세력 모든 반기독교 세력들이 일단 정치 세력이 몰락하도록 그래서 복음적이면서도 공화정을 지키는 자유민주 세력이 권력을 앞으로 10년에 15년 계속 잡아서 그 여파가 전 세계에 퍼지도록 그리고 그 여파가 한국에 통해서 문재인 정권도 한꺼번에 쓰러지고 북한도 쓰러지고 시진핑도 쓰러져서 거기에 자유민주가 들어가고 자유민주 국가가 세워질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선교하는 국가가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끝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마치도록 꺼주세요 이제.